2022년 연주쌤의 거꾸로 기술 과정 다시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영상은 생활자원의 이해편입니다. 학습 목표 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첫 번째 생활자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보고요. 그 특성들에 대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활자원을 어떻게 관리를 잘 할 건지 그걸 잘 분석해서 내 삶에 그 방법을 좀 적용해 볼 수 있고 실천해 볼 수 있는 그런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생활자원이라고 하는 용어의 의미부터 확인할게요. 생활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모든 자원을 생활자원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생활자원의 자원을 분류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물적 자원이 있어요. 물적 자원 같은 경우는 우리 눈에 보이는 자원이죠. 사람이 소유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자원을 물적 자원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돈, 그 다음에 물건 이런 것들이 여기 해당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인적 자원이 있어요. 인적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 내부에 있는 어떤 보이지 않는 자원들을 얘기해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시간,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태도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자, 인적 자원의 특성부터 보겠습니다. 인적 자원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지식, 기술, 뭐 우리의 능력, 우리의 태도, 또 뭐 시간,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형태가 없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형태가 또 없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뭐 구분시켜 놓는 것이 쉽지가 않겠죠. 구분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렇지만 노력하면은 무한정, 그러니까 제한이 좀 안 걸리고 무한적으로 개발이 가능해요. 그리고 사용을 많이 해도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다른 특징으로는 이 인적 자원 같은 경우는 보통 다른 자원과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피아노를 연주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연주하는 기술을 익혔어요. 그러면 이거는 피아노 연주 기술은 인적 자원이죠. 근데 자, 인적 자원과 함께 피아노가 있어야지만 이 기술을 발휘할 수 있겠죠. 피아노라고 하는 물적 자원이 함께 사용이 되죠. 다른 자원과 함께 사용이 가능한 특징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물적 자원 볼게요. 물적 자원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인적 자원과는 조금 다 다르겠죠. 자, 눈에 보이는 형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형태가 있으니까 구분도 가능하고요. 측정도 가능해요. 네, 얼만큼 우리가 자원을 썼냐, 자원을 가지고 있냐 이것도 측정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양이 한정되어 있어요. 네, 양이 딱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 사용하면 완전히 소멸돼 버린 게 다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죠. 사용하면 할수록 그 양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용도로 사용하면 다른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해요. 네,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좀 여기 그림에 나오는 돈처럼 용돈을 받았어요. 용돈 5만 원을 받았는데 이거를 뭐 내가 사고 싶었던 물건을 사버린 거죠. 물건을 구입했는데 5만 원 썼어요. 5만 원 사용해버렸어요. 그러면 자원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을 구입한다는 한 가지 용도로 사용하면 다른 용도로 사용은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활 자원들을 이제 관리하는 것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인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들이 가지는 특성 때문에 우리가 어떤 욕구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싶은 자원들이 있다면 그 자원들을 파악을 해야 돼요. 그 파악한 것들을 기회비용을 고려해가지고 어떤 내가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겠죠. 그리고 그에 따라 사용하는 과정들을 생활 자원의 관리라고 얘기해요. 방금 얘기했던 기회비용이라는 걸 조금 우리가 이해하고 가야겠죠. 기회비용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죠. 지금 자원의 특성들 때문에 자원이 제한적이고 또 양이 제한적일 수도 있고 또 구분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쓰고 나면 한정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이런 특성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동시에 이렇게 얻으려고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하나의 자원을 선택했다면 뭔가 포기되는 부분도 있겠죠. 그 포기된 것에 대한 가치를
그 포기된 것에 대한 가치도 포함하는 것을 기회비용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0,000원으로 뭐 휴대폰도 사고 싶고 또는 뭐 게임기도 사고 싶어요. 근데 10,000원으로 10,000원으로 뭐 휴대폰 게임기 못 사겠지만 예를 들면 뭐 휴대폰을 살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게임을 살 수 있는 거, 근데 둘 중에 하나만 사야겠죠. 두 개 다 못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뭐 휴대폰이 훨씬 10,000원을 싸게 살 수 있는 거니까 10,000원으로 휴대폰을 샀다고 합시다. 그러면 게임기를 샀었을 때 만족감도 그 휴대폰을 10,000원으로 산 것에 대한 만족감이 플러스 돼가지고 가치를 갖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기회비용이라는 거는 내가 포기한 것에 대한 가치까지를 포함한 비용을 포함한 이득을 기회비용이라고 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야죠. 뒤에 가서 다른 부분들을 좀 얘기하면 좀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자, 생활자원 관리 그러면 관리와 관련해서 얘기하기 전에 생활자원 전체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필요한 자원들이 어떤 특성을 가져야 되느냐 그걸 좀 얘기하려고 해요. 첫 번째로 우리 교과서에도 좀 나오는데요. 우리 교과서에 효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효용성 첫 번째. 이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데 쓸모가 있고 생산성이 있는 거. 그러니까 쓸모가 있고요. 생산성이 있는 거. 생산성이 있는 것을 효용성이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나 시간, 공간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스마트폰을 똑같이 갖고 있어서 똑같이 아이폰을 갖고 있는데 한 사람은 아이폰으로 그냥 전화만 사용할 줄 알아요. 전화 거는 것만 사용할 줄 알아요. 전화 걸고 받는 것만. 근데 어떤 사람은 아이폰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하는 거죠. 뭐 SNS도 하고 뭐 게임도 하고 그다음에 뭐 사진도 편집하고 뭐 녹음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뭐 전화 통화로만 사용한다는 사람은 효용성이 없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다양하게 사용하는 사람은 효용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활 자원이라는 건 효용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상호 대체성이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꼭 필요한 자원이 없을 때 대신 그 자원을 대체해 줄 수 있는 거.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빨래를 세탁을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세탁소에 맡기면 시간 자원을 얻는 거죠. 시간을 아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돈이라는 경제적 자원과 대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빨래를 하는 세탁을 하는 시간이라는 자원 그다음에 우리의 뭐 노동이라고 하는 이런 자원을 돈으로 대체하는 거죠. 돈을 주고 세탁소에 맡기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자원을 대신 뭐 교환해서 쓴다거나 대체해서 쓸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관리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이거 말 그대로 뭐냐면 관리가 가능해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을 우리 스스로 통제할 수 있어야 되고 관리할 수 있어야 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뭐 기호비용과 같은 가치들을 우리가 생각해서 사용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 돌이 있어요. 돌. 그냥 쓸모없는 돌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이걸 가져다가 막 다듬고 관리를 했더니 뭐 이게 수석이 되는 거예요. 뭐 유명한 뭐 돌 모양이 되는 거죠. 이런 거면 가치가 올라가죠. 이런 걸 관리 가능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용 가능성이 있어요. 이용 가능성은 뭐냐면 다른 말로 접근 가능성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준비되어 있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우리가 필요할 때 바로 쓸 수 있는 걸 얘기하죠. 우리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간이 최초에는 당연히 우리 땅에 천연가스라든지 석유, 석탄이 묻혀 있었겠죠.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거를 바로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현재는 어때요? 그게 유용한 자원이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채취해가지고 잘 저장해 두죠. 그랬다가 우리가 필요할 때 바로 갖다 쓰는 거잖아요. 자, 이런 게 이용 가능성이에요. 생활 자원이라는 거는 이 네 가지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게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교과서에 4가지로 나오는데요. 먼저 낭비하지 않아야겠죠. 그러니까 자원이 좀 있을 때, 뭐 우리 용돈 같은 물적 자원 같은 거 있을 때 그거를 모아둔다거나, 우리가 수업 시간에 공부를 하는 것도 우리 미래의 어떤 삶에 쓰일 자원을 축적해 놓는 거, 저장해 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물적 자원이든 인적 자원이든 낭비하지 않는 거죠. 마구 다 써버리지 않는 거. 그 다음에 효용성을 높여야 된다고 했어요. 아까 말하는 효용성 뭐였어요? 어떤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쓸모가 있는 상태, 생산성이 있는 상태로 사용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휴대폰을 사용하는 거, 뭐 그냥 통화나 문자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대체하거나 교환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원이 부족했을 때 그 자원을 다른 걸로 좀 할 수 있는 거. 내가 뭐 친구 선물을 사줘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이용해가지고 선물을 직접 만든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대체거나 교환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태도나 뭐 행동이나 능력 이런 것들을 활용을 잘 한다면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통제할 수 있게 되죠. 자, 쌤이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시간 자원, 이제 생활 자원 중에 아까 우리 인적 자원 중에 하나인 시간 자원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